먼저 그럼 행렬이 뭔데 짜시가? 라고 물어보면요. 여러 개의 숫자 또는 문자를요. 행렬 쓸 때 앞으로 이렇게 속으로 표시합니다. 이렇게. 오케이? 그리고요. 요 안에 직사각형 모양으로 숫자를 씁니다. 예를 들어서 1, 2, 1, 그 다음 1, 1, 1 이렇게 써놨습니다. 그쵸? 얘도 행렬이고요. 오케이? 그럼 직사각형이 꼭 이렇게 생겼을 리는 없을 테니까 얘가 만약에 이렇게 생겼습니다. 얘가 1, 2, 얘도 행렬입니다. 그쵸? 맞죠? 네.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직사각형 모양으로 네가 이렇게 2, 1, 1 이런 거 썼습니다. 얘도 행렬입니다. 다 행렬이에요. 근데 이 직사각형 모양에 따라서 얘랑 얘가 조금 생긴 게 다르죠. 그치? 그래서 잘 봐. 첫 번째 행이라는 거는요. 이 가로줄 있죠. 가로줄.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1행 이렇게 부릅니다. 1행. 두 번째 가로줄 얘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2행 이렇게 불러요. 2행. 그 다음에 세로줄 있죠. 요거 얘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1열 이렇게 불러요. 1열. 두 번째 줄을 우리가 2열 이렇게 부르고요. 세 번째 줄을 우리가 3열 이렇게 부릅니다. 그럼 얘는 행이 몇 개입니까? 2개죠. 열은 몇 개입니까? 3개죠. 그치? 그럼 봐봐. 얘는 2행 3열짜리 행열이야 이렇게 불러요. 2 곱하기 3행열 이렇게 불러요. 2행 3열짜리 행열이야 이렇게 부른다고요. 얘는요 그럼 뭐겠습니까? 봐봐. 1행 있죠. 2행 있죠. 1열 있죠. 그치? 얘는 2 곱하기 1행 행열이야 이렇게 부르겠죠. 그치? 맞습니까? 2 곱하기 1짜리 행열이야 이렇게 부르겠죠. 얘도 마찬가지. 봐봐. 얘는 1열 있고요. 다시 미안해요. 1행 있고요. 1열, 2열, 3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치? 얘는 1 곱하기 3짜리 행열이야 이렇게 부르겠죠. 그치? 맞습니까? 근데 이런 애들 중에서 봐봐. 이런 애들 중에서 1, 2, 1, 1 뭐 이렇게 합시다. 얘는요 직사각형 모양으로 쓰긴 했는데 1행, 2행, 1열, 2열. 얘는 뭐 곱하기 뭐 짜리입니까? 2 곱하기 2짜리죠. 얘는 봐봐. 이 직사각형 모양이 얘는 직사각형이 아니고 사실은 정사각형이죠. 가로 세로 같으니까요. 그치? 얘는 2 곱하기 2짜리 정사각행렬 이렇게 부릅니다. 그럼 만약에 3행 3열짜리는요 3 곱하기 3짜리 정사각행렬 이렇게 부르겠지. 그치? 맞죠? 근데 얘를요 2 곱하기 2짜리 정사각행렬 이렇게 부르는 게 귀찮아서 뭐라고 부르냐면 2차 정사각행렬 이렇게 부르고요. 2차 정사각행렬 이렇게 부르던지, 아니면 만약에 얘가 3 곱하기 3짜리 정사각행렬도 이거 귀찮은 거야. 그래서 뭐라고 부르냐면 3차 정사각행렬 이렇게 부릅니다. 그치? 자, 그런데 잠깐만요. 그런데 너가 정사각행렬은 3 곱하기 3짜리는 거의 다룰 일이 없고요. 고등수학 범위에서는 얘만 나옵니다. 대부분 다 얘예요. 아시겠죠? 오케이? 네, 그럼 다시 봐봐. 행렬이라는 게 뭐라고요? 소가로 안에 직사각형 모양으로 숫자 또는 문자를 나열한 걸 행렬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그 직사각형 모양에 따라서 이 행렬의 모양도 달라지죠. 그치? 그래서 얘는 그 앞에 얘가 모양이 어떤지를 이렇게 적어줍니다. 그래서 2 곱하기 3짜리면 얘는 행이 몇 개? 2개. 열이 몇 개? 3개짜리. 그치? 얘는 행이 몇 개? 2개. 열이 1개짜리 행렬. 이렇게 지금 다 적어주는 거라고요. 아시겠죠? 그런데 이런 애들 중에서 행과 열이 같아. 이런 애들은 뭐라고 불러? 정사각행렬이라고 부르는데 2 곱하기 2짜리를 우리가 줄여서 그냥 2차 정사각행렬 이렇게 부르고요. 3 곱하기 3짜리를 3차 정사각행렬 이렇게 부르는데 너네가 고등수학에서 다루게 될 대부분의 정사각행렬은 얘가 끝입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그래서 첫 번째 밑줄 좀 칠게요. 거기 여러 개의 수 또는 문자를 직사각형 모양으로 배열하고요. 괄호로 묶어놓은 것을 행열이라고 하고요. 밑줄 첫 번째 줄. 그 다음에 행렬을 이루고 있는 각각의 수 또는 문자를 그 행렬의 성분이라고 합니다. 봐봐, 성분 어디 갔어? 자, 이제 저 표시 안 할게요. 1, 2, 3, 1.
5, 4 이렇게 돼 있죠. 자, 이 지금 행렬 안에 들어가 있는 숫자 또는 문자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겠다고요? 성분이라고 한다고 그랬죠. 얘네가 다 성분이겠죠, 그치? 성분인데 내가 너한테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내가 너한테 이걸 지칭하고 싶어. 이걸 지칭하고 싶다고. 그럼 뭔가 약속을 해야겠죠, 이런 거. 야, 그 왜 있잖아. 두 번째 줄에 첫 번째 뭐 이런 게 얘기해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럼 얘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잘 봐. 얘는 두 번째 행에 있죠. 두 번째 행에 있으면서 첫 번째 열이 교차하고 있는 그 지점에 있지. 그래서 얘를 우리가 부를 때 2행 1열 성분이다 이렇게 불러요. 2행 1열 성분. 오케이? 그럼 봐봐. 얘는 3행 2열 성분이네 이렇게 부르겠죠. 3행과 2열이 교차하고 있는 그 지점에 있죠. 그치? 3행 2열 성분이네 이렇게 부르겠지. 그래서 이거를요 우리가 보통 어떻게 쓰냐면 봐봐. 자, 얘가 1행 1열 성분이야. 행열입니다. 행번호 열번호예요. 1행 1열 성분이고 얘는 1행 2열 성분이죠. 여기가 1행 2열 성분. 그치? 얘는요 2행 1열 성분, 얘는 2행 2열 성분, 얘는 3행 1열 성분, 3행 2열 성분 이렇게 보통 일반적으로 써줍니다. 이런 식으로. 아시겠죠? 그래서 얘를 성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밑줄 어디 갔어? 일단 각각의 수 또는 문자를 그 행렬의 성분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행렬에서요 뭐가 행인지 열인지 헷갈리시는 분들 되게 많은데 됐어요? 가로줄은 행이고요 세로줄이 열입니다. 가로줄 행 요거 하나만 기억해 놓으면 세로줄이 열이겠지, 그치? 맞습니까? 네. 됐고요. 그 다음 밑에 m 곱하기 n짜리 행렬과 정사각행렬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밑줄 하나만 칠게요. 일반적으로 m개의 행과 n개의 열로 이루어진 행렬을 n열의 행렬 또는 n 곱하기 n 행렬이라고 부르고요. 특히 행번호와 열번호가 같은 행렬을 정사각행렬이라고 합니다. 밑줄. 그래서 예를 들어서 1번 보시면요. 거기 얘 1 있죠. 그치? 보시면 이렇게 가로줄이 두 줄이 있고 세로줄이 세 줄이 다시 가로줄이 하나 둘 있고요. 세로줄이 몇 개 있어요? 3개 있잖아요. 그치? 얘는 뭐야? 2 곱하기 3행렬이겠죠. 그치? 두 번째는요. 얘는 그냥 2 곱하기 2행렬이겠죠. 그러니까 2차 정사각행렬이었을 겁니다. 그쵸?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없네요. 그 다음에 3번 볼게요. 행렬의 표현 있죠. 행렬의 표현. 네. 우리가 보통 행렬은요. 지칭할 때 대문자로 표현하고요. 그 안에 성분은 소문자로 표현합니다. 옆에 적어놔요. 행렬의 성분은 행렬은 보통 대문자로 표현하시고요. 성분은 소문자로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성분을 우리가 매번 쓸 때 귀찮아가지고 그 맨 아래 두 번째 줄 또 행렬 A의 Ji행과 J열이 만나는 위치에 있는 행렬의 성분을 우리가 I행 J열의 성분이다 라고 해서 A, I, J 이렇게 씁니다. 오케이? 아시겠죠? 그 별표 밑줄. 네. 그래서 다음 페이지요. 얘 2번 보시면 맨 위에 얘 2번 보시면 3 곱하기 2행렬은요. 우리가 성분 번호 써가지고 나타내면 1행 1열 성분, 1행 2열 성분, 2행 1열 성분, 2행 2열 성분, 3행 1열 성분, 3행 2열 성분 그렇게 쓸 수 있다는 이야기죠. 맞습니까? 자 봐봐. 여기까지 어려운 거 하나도 없어요. 봐봐. 몇 가지 약속이기 때문에 처음에 그러니까 너네가 한 번도 배운 적이 없는 그 분야잖아요. 그치? 맞습니까? 중학교, 초등학교 때 한 번도 배운 적이 없다고요. 딱 여기서 배우고 끝이거든요. 다시. 그럼 행렬은 약속이 몇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 약속에 대한 정의를 정확하게 이해하시고 기억하셔야 되고요. 행렬이란 건 뭐다? 소괄호 안에 직사각형 모양으로 숫자 또는 성분을 쭉 써나간 게 행렬입니다. 오케이? 근데 얘가 어떤 직사각형 모양인지에 따라서 얘가 행렬의 모양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것들 우리가 얘는 이름 붙여줘요. 얘는 행이 2개, 열이 3개짜리 이렇게 이름 붙여줘. 맞지? 맞습니까? 그 다음에 행은 뭐라고요? 가로줄, 열은 세로줄. 오케이? 그 다음에 요 성분 있죠. 이런 성분. 이런 성분을 내가 앞으로 부를 때 그냥 1 이렇게 아니고 2행에 2열 성분이 교차하는 지점에 있잖아. 그치? 2행과 2열이 교차하는 그 지점에 있죠. 그치? 얘는 뭐라고 부를게? 뭐라고 불러? 2행, 2열 성분 이렇게 부르겠죠. 그치? 맞습니까? 네, 그게 끝입니다. 지금 한 개. 오케이? 그래서 밑에 볼게요. 예제 1번 한번 해볼게요. 해봐요. 예제 1번이요. 자, 예제 1번 볼게요. 행렬 A가요, 2차 정사각행렬이랍니다. 그쵸? 2차 정사각행렬이면 얘는 어떻게 생겼을 거냐면, 행도 2개, 열도 2개니까 얘는 이 안에 성분이
1행 1열짜리 성분과 1행 2열짜리 성분, 그 다음에 2행 1열짜리 성분, 2행 2열짜리 성분 이렇게 있었을 겁니다. 이래야 얘가 2차 정사각행렬이죠. 그치? 그런데 너한테 구해달라는 게 이 행렬 A의 모든 성분의 합 좀 구해줘 라고 했는데 얘네들이 이렇게 돼 있을 때 이게 얼마인지 내가 모르잖아요. 그치? 근데 이 문제에서 약속을 하길 뭐라고 약속을 해놨냐면 행렬의 성분은 우리 이렇게 약속하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다항식 x3승 더하기 2x 플러스 1을 얘를 x 마이너스 i 마이너스 z로 나눈 나머지로 정의를 하자. 사실상 얘는 행렬을 표방하고 행렬 문제 같지만 그냥 공통수학 1문제입니다. 그치? 나머지 빠르게 구해내면 되잖아요. 그죠? 네. 자, 그럼 봐봐. 얘를 1차식으로 나누고 있으니까 나머지 정리 이용하시면 나머지 바로 구할 수 있죠. 그치? 맞습니까? 그럼 너 뭐 해야 되냐면 x 대신에 뭐 집어넣어야 돼? i 마이너스 z 집어넣었을 때 이 다항식에 우리가 다항식 px를요. 다항식 px를 x 마이너스 a로 나누었을 때 목과 나머지인데 1차로 나누었을 때 이 나머지만 빠르게 구해내는 방식이 얘 항등식이니까 x에다 얼마 대입하면 돼? a 대입하면 얘가 사라지죠. 그럼 a 대입하시면 pa가 뭐야? r이잖아. 그치? 그래서 이 나머지가 pa네 라고 하는 게 우리가 나머지 정리였죠. 얼핏 기억나죠? 그치? 맞습니까? 얘도 마찬가지. x 대신에 뭐 집어넣으면 돼? 얘가 0이 되게끔 하는 그 값인 i 마이너스 z를 집어넣으시면 되겠네요. 그치? 그럼 사실상 얘로 나눴을 때 나머지는 뭐랑 똑같냐면 i 마이너스 z의 3승 플러스 2 i 마이너스 z 플러스 1과 똑같겠죠. 그치? 맞습니까? 그럼 봐봐. 행번호, 열번호 같은 이 지점은 뭐야? 얘네가 i 마이너스 z가 0이었겠죠. 0. 맞아요? 행번호, 열번호 i, j가 같으니까 얘가 0이었을 거 아니야. 0, 0이고 그럼 얘는 뭐겠어요? 그냥 1, 1이겠지. 여기까지 와? 그치? 그 다음 얘는 i, j니까 빼기 1, i 마이너스 z가 다시 i 마이너스 j가 마이너스 1이니까 집어넣을게요. 그럼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플러스 2니까 얘는 마이너스 2고 그 다음에 얘는 i 마이너스 j가 1이니까 1 대입했을 때 1 플러스 2 플러스 1이니까 얘는 얼마? 4네. 그죠? 그래서 행렬 A는 이렇게 생겼었던 거라고 이렇게. 근데 얘네들이 뭐 해달라고요? 성분의 합이래요. 그럼 다 더해달랍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이렇게 사라질 거고 뭐만 남습니까? 4만 남죠. 그치? 오케이? 네. 그래서 얘 모든 성분의 합은 4였을 겁니다. 정리하시고요. 자, 그 다음 페이지요. 2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두 행렬이 서로 같을 조건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행렬의 상등 조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자 잘 못하는데 상이 뭐 서로 상인가요? 그거죠. 등이 같을 등이고 서로 같을 조건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케이? 봐봐. 행렬 A와 행렬 B가 서로 같아 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그냥 등호 표시 씁니다. 근데 이 등호의 의미가 조금은 달라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숫자에서 등호는 그냥 그 두 숫자가 뭐 한 겁니까? 같은 거죠. 이렇게. 그치? 맞습니까? 근데 행렬은 좀 의미가 다릅니다. 무슨 말이냐면 얼핏 한번 물어볼게요. 그냥 직관적으로. 이 행렬과 이 행렬이 같을 수 있을까요? 첫 번째 행렬과 두 번째 행렬이 같을 수 있겠습니까? 느낌상 어때? 그냥 뭐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느낌상 같을 수 있을 것 같아? 얘랑 얘랑? 왜? 일단 생겨먹은 모양이 다르잖아. 맞지? 모양이 달라서 그렇죠. 첫 번째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행렬이 서로 같아야 되려면 첫 번째가 같은 꼴이어야 됩니다. 같은 꼴. 오케이?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만약에 행렬 A도 2차 정사각행렬이고 행렬 B도 2차 정사각행렬입니다. 이렇게. 일단 이런 식으로 같은 꼴이어야 돼. 오케이? 그 다음 당연히 직관적으로 딱 얘랑 같대? 그럼 뭐 해야 될 것 같아? 이 성분끼리 어때야 돼요? 같아야겠죠. 그래서 얘는 얘가 행렬이 두 개가 같으려면 두 번째 같은 꼴에 같은 성분이어야 되죠. 이러면 이 두 개가 같네 라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행렬이 같다라고 얘기할 때 우린 뭐다? 같은 꼴에 같은 성분을 가지고 있는 행렬이야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오케이? 그래서 밑에 밑줄이요. 어디 갔냐면 두 행렬이 서로 같은 조건 해갖고 박스에 있죠. 옆에다가 같은 꼴 플러스
자, 예제 2번 보겠습니다. 아, 요거 때문에 지금 물어본 거야? 예제 2번 보시면 두 개가 뭐 하답니까? 같답니다. 그쵸? x랑 y는 구했을 거 아닙니까? x랑 y 각각 구했어요? 아니면 x 플러스 y랑 xy로 할 거야? x 플러스 y랑 그러니까 합과 곱이 주어졌으면 곱셈공식 변형식 써야 되고요. 아니면 x랑 y 각각 구해서 그냥 집어넣어버리면 되잖아. 그치? 근데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합과 곱이 주어질 것 같네요. 두 개 같다니까 x 플러스 y가 얼마입니까? 3. 응? 3이야? 네. x, y는? 3. 3이야? 아닌가? 2 아니야? 2네. 2래. 아 그래갖고 내가 이상하게 나와. 이렇게 되죠, 그치? 그럼 x 3승 더하기 y 3승. 자, 봐봐.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아, 이거 가뭇가뭇하면 안 되는데, 이거 뭐야? 합의 세제곱 마이너스 세제곱 마이너스 3xy x 플러스 y 이거죠, 그치? 네. 얘는 27 마이너스 6 3이니까 9겠네요, 그죠? 네. 너네가 공부를 할 때 지금 행렬을 배웠으니까 행렬이라는 새로운 체계를 배웠는데 얘를 그 다음에 뭐 하셔야 돼? 연산까지 하셔야죠, 이제, 그치? 그러면 행렬에 대한 연산을 어떻게 할 거냐? 즉 행렬의 덧셈과 뺄셈, 곱셈, 나눗셈은 다행스럽게도 없습니다, 행렬에서. 역행렬의 개념이 있긴 한데 그거는 아주 예전에 어려웠을 때 있었던 단원이고 지금 다 빠졌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덧셈, 뺄셈, 곱셈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만 이해하시면 되는데 덧셈과 뺄셈 전혀 어려울 게 없는 게 일단 행렬 a 플러스 b 또는 행렬 a 마이너스 b, 그러니까 행렬끼리의 덧셈이고 행렬끼리의 뺄셈인데 조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 같은 꼴이고요. 당연히 같은 꼴이어야 얘가 성분끼리 대응되는 게 있기 때문에 같은 꼴이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요, 같은 꼴일 때 대응하는 성분끼리 더하고 빼면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행렬 A가 이렇게 2행 1렬짜리라고 합시다. 그 다음 행렬 B도 2행 1열 행렬입니다. 근데 두 개 더할게요. 두 개 더하면 어떻게 되냐면 얘랑 얘끼리 더해. 이렇게 되겠죠. 얘도 얘랑 얘끼리 더하면 이랬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오케이? 같은 꼴에 두 행렬을 더하게 되면 대응하는 성분끼리 뭐 하시면 돼요? 더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뺄셈도 마찬가지. 뺄셈도 전혀 어려울 게 없어가지고요. 얘에서 얘 빼면 대응하는 성분에 그냥 연산 그대로 따라가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됐겠죠, 그치? 오케이. 네, 그래서 덧셈 뺄셈 어려울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덧셈 되어 있죠, 덧셈. 그 박스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행렬의 덧셈은요, 행렬 A랑 B 이렇게 주어졌을 때 두 행렬의 덧셈은 대응하는 성분끼리 더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빼는 것도 빼주시면 됩니다. 오케이? 됐죠? 옆에다가 적어놔요. 옆에다가 첫 번째 같은 꼴이어야 되고요. 혹시 그 연산할 때요, 연산 법칙들 있죠? 교환 법칙, 결합 법칙, 이 얘기도 기억나요, 혹시? 네. 근데 이제 교환 법칙은요, 한번 물어볼게요. 행렬에 대해서, 행렬은 덧셈에 대한 교환 법칙이 성립합니까, 안 합니까? 해요. 하지. A 더하기 B나 B 더하기 A나 같겠죠? 한번 물어볼게요, 그러면. 뺄셈에 대한 교환 법칙 성립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해요. 안 하지. A 마이너스 B랑 B 마이너스 A는 다른 겁니다. 부호가 달라질 거 아니야, 일단. 그치? 자, 그 다음에 결합 법칙이요. 행렬의 덧셈에 대한 결합 법칙 성립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그냥 직관적으로 하겠죠. 뭐 순서를 바꿔도 덧셈에 대해서는 크게 달라지는 게 없을 것 같으니까. 뺄셈도 마찬가지입니다. 맞지? 그죠? 자, 그런데 다음 페이지요. 다음 페이지에 일단 뺄셈에서 우리 하나만 더 짚고 가야 되는데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영행렬이라고 되어 있죠. 영행렬. 영행렬이라는 건 뭐냐면요,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모든 성분이 0인 행렬을 우리가 영행렬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오케이? 그럼 얘가 봐봐. 이런 애도 이런 애들도 싹 다 뭐겠습니까?
얘네도 싹 다 영행열인 겁니다. 왜? 뭐가 문제예요? 뭐라고요? 뭐가? 이게? 어디가? 하여튼 다 영행열입니다. 그쵸? 네, 그래서 밑에 밑줄 하나만 좀 칠게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성분이 모두 영인 행렬을 영행열이라고 하고요. 예를 들어 꼴에 관계없이 그냥 성분이 죄다 영인 행렬이면 싹 다 영행열입니다. 아시겠죠? 네. 됐고. 그대로 그럼 봐봐. 영행열을 더하고 뺐을 때는요. 뭐 영향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겠죠? 0을 더하고 뺐을 때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그치? 네, 그래서 밑에 보시면 A 플러스 영행열에다가 0행열 플러스 A는 그냥 A 그대로 쓸 겁니다. 그쵸? 맞죠? 네. 어려운 거 아니고요. 뺄셈도 마찬가지로 그 밑에 박스 옆에다 좀 빼놓을게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같은 꼴 대응하는 성분끼리 빼주시면 됩니다. 박스 옆에다가요. 됐죠?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얘기한 게 뭐냐면 행렬끼리 더하고 빼고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쵸? 그리고 그 와중에 영행렬이라는 거 하나만 좀 기억 좀 해두자 이겁니다. 그치? 그럼 더하고 뺄 때는 그냥 첫 번째 같은 꼴이어야 되고 두 번째 대응하는 성분끼리 더하고 빼시면 됩니다. 오케이? 됐죠? 자, 그런데 하나 더요. 이제 연산할 때 이런 애도 있을 수 있죠. 행렬의 실수배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행렬의 실수배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행렬 A가 이렇게 있다고 합시다. 행렬 A가 이렇게 있었을 때 내가 행렬 A에다가요 뭘 할 거냐면 실수를 곱할 겁니다. 실수 K를 곱할 거야. 이거 뭐 한 거야? 행렬의 실수배만큼 한 거죠. 그치? 얘는 어떻게 정의되냐면 여기 있는 모든 성분에다가 실수배만큼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건 연산 법칙이기 때문에 연산은 우리가 정의를 한 거기 때문에 이거는 약속이고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행렬 A가 1, 2, 1이라고 합시다. 이렇게. 내가 만약에 너한테 3A래요. 3A. 그럼 얘는 어떻게 돼요? 실수배만큼 한 거고요. 성분도 그대로 그 실수배 따라가 주면 됩니다. 그럼 3, 6, 3 이렇게 되겠죠. 그치? 했습니까? 네, 왜? 뭐가 웃긴데? 생긴 게 웃겨요, 이게? 네. 자, 그래서 밑에 볼게요. 네. 뭐가 되어 있냐면, 행렬 A와 실수 K에 대해서 행렬 A의 각 성분을 K배한 것을 각 성분으로 하는 행렬을 행렬의 A의 K배로 하고 되게 어려운 말인데 그냥 말 뜻 그냥 그대로 뭐냐면 행렬 A의 K배만큼 실수배 하시면 성분도 그대로 K배만큼 하시면 된다고요. 오케이? 네. 됐습니다. 됐고. 3번 보겠습니다. 얘를 만족시키는 실수 X에 대해서 행렬 A와 B가 이렇게 정의되어 있답니다. 그런데 너한테 물어보는 게 행렬 A 플러스 B의 성분의 합이 어떻게 돼? 라는 거잖아요. 그치? 먼저 행렬끼리 더한 거, 얘 좀 연산 좀 해보겠습니다. 그럼 얘 더하기 얘니까 같은 꼴이니까 대응하는 성분끼리 더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1행 1열 성분은 이렇게 생겼을 거고요. 그 다음에 1행 2열 성분은 이렇게 생겼을 겁니다. 그 다음에 2행 1열 성분은 이거고요. 그 다음에 2행 2열 성분은 이거네요. 얘가 이렇게 돼 있겠죠, 지금. 맞습니까? 자, 그런데 이걸 만족하는 x라고 했으니까 내가 요 양변에다가 봐봐. x 플러스 x분의 1이랑 얘네들의 값을 알아야 되죠. 그치? 우리 중3 때 많이 했는데 이거 양변에 뭐 할래? x로 나눌 거 아니야? 그치? x로 나눠버리면 x 플러스 x분의 1이 얼마야? 3이죠, 이거? 맞아요? 얘는 3이고 얘는 제곱에다 2 빠지면 되니까 7이네요. 그죠? 그래서 얘네들의 모든 성분의 합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10, 10이니까 20 이렇게 나오겠죠. 그치? 오케이? 네, 그 다음에 자 보겠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있잖아요. 행렬로 이루어진 이런 식들 있죠. 행렬로 이루어진 이런 식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행렬식 이렇게 부릅니다. 행렬식. 그래서 행렬식에서는요 중요한 사실이 딱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되는데 첫 번째가 덧셈, 뺄셈, 실수배 이런 것들은요 너가 다항식 다루듯이 다루시면 됩니다. 다항식의 계산 방식과 똑같아요. 오케이?
근데 두 번째, 이제 뒤에 가서 배우겠지만 이것 때문에 행렬이 어려워지거든요. 여기까지 어려울 거 하나도 없죠, 지금. 여기까지 어려울 거 하나도 없는데 행렬의 곱셈에서 얘는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를 않아. 행렬의 곱셈은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를 않아서 이것 때문에 어려워져서 이것 때문에 다항식처럼 다뤄버리면 안 됩니다. 지금 이거 당장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뒤에 이제 그 곱셈 가면 알려줄게요. 일단 저것만 나요. 네. 미리 지금 밑밥 깔아놓는 겁니다. 일단 봐봐. 내가 지금 나한테 물어본 게 행렬 A랑 B 이렇게 주어졌고요. 그 다음에 X랑 Y에 대한 식, X랑 Y에 대한 식 이렇게 줬단 말이야. 그럼 얼핏 봤을 때 그냥 우리 다항식 다룰 때 보면요. 연립하고 싶죠. 그치? 연립할 때 더하고 빼는 건 그냥 뭐다? 다항식 다루듯이 해도 전혀 무리가 없다고요. 오케이? 그래서 내가 위에서 아래 거를 빼겠습니다. 그럼 좌변은 어떻게 될 거냐면 4Y고, 그치? 우변은 어떻게 되냐면 2A-2B죠. 그치? 여기까지 와요? 그치? 그 Y는 어떻게 되는 거야? 실수배니까 4로 나눠버리면 2분의 1 A-2분의 1 B 이렇게 된 거잖아, 지금. Y가 이거였던 거죠, 지금. 그 다음에 여기 지금 X는 어떻게 됐을 거냐면 Y 대신에 집어넣을게요, 여기다가. 그러면은 X 플러스 2분의 1 A, 그 다음 마이너스 2분의 1 B가 2A였던 거니까 X는 2분의 3A 플러스 2분의 1B 요거였던 거잖아. 그치? 맞습니까? 그래서 여기다가 나한테 지금 뭐 물어봤냐면 야, 여기다가 X 마이너스 Y 값 좀 구해봐 이거니까 여기서 얘 뺄게요. 그럼 뺄셈 덧셈은 그냥 다항식 다루듯이 해도 문제 없으니까 여기서 얘 빼면 A고요 플러스 B네요. 그치? 맞습니까? 그러면 결국 행렬 X 마이너스 Y는 뭐랑 똑같았냐면 행렬 A 플러스 B랑 똑같았던 거죠. 맞지? 그래서 얘랑 얘 더하시면 A 플러스 B는 3 마이너스 11 그 다음에 19 4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래서 얘네들의 뭐 성분의 합이니까 다 더하시면 26에 11 빠지니까 15네요. 그지? 맞습니까? 됐죠? 네. 행렬 A가 3차 정사각행렬이라면서요? 그죠? 그럼 얘는 그냥 그대로 한번 적어볼게요. 3차 정사각행렬이니까 얘가 1행 2열, 1행 3열 2행 1열, 2행 2열, 2행 3열 3행 1열, 3행 2열, 3행 3열 이렇게 생겼겠죠? 쌤 행렬 A라고 하면 저렇게 쓰면 될 거예요. 뭐야? 이렇게 쓰면 되죠. 3차 정사각행렬 했으니까 내가 성분 다 적어놨습니다. 자, 그런데 이 성분이, 이건 내가 그냥 얘네들 성분 그냥 표시만 한 거고, 이 얘가 어떻게 결정이 된대요? 요 가와 나 조건에 의해서 결정이 된답니다. 맞죠? 가 조건을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I와 J가 같을 때, 즉, 행열이 같을 때, 어디야? 여기지. 맞아요? 네. 얘는 뭐다? 성분이? 0. 0이다. 그래서 얘는 0이고, 0이고, 0이네요. 맞습니까? 그 다음 다를 때 얘네들 나머지는 다 다르죠. 이 말뜻이 뭐냐면 A 1행 2열 성분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M1에서 M2로 가는 방법의 수죠. 그럼 M1이면 요거고 M2면 이거잖아요. 그치? 얘는 얼마야? 3이네. 맞습니까? 얘는 M1에서 M3으로 가는 방법의 수죠. 그럼 몇 가지야? 3 곱하기 2에다가 1이니까 7이죠. 그치? 얘는요. 얘 먼저 하자. M2에서 M3으로 가는 거 2가지. 얘는 M2에서 M1로 가는 거 3가지. M3에서 M1로 가는 거 얘랑 똑같겠죠. 거꾸로 가면 되니까 7.
얘도 얘랑 거꾸로 가니까 똑같겠네. 2겠죠, 이렇게. 그치? 맞습니까? 그래서 얘네들의 행렬을 구해주시오 라고 했으니까 그대로 적으시면 되죠. 0, 3, 7, 3, 0, 2, 7, 2, 0 이렇게 적으시면 됩니다. 전혀 어렵지 않죠? 왜냐면 2입니다. 2. 네. 3번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4번 볼게요. 4번도요. 이거 행렬식 보이죠? 그치? 그럼 행렬식은요. 덧셈, 뺄셈, 실수배 같은 거는 그냥 너 다항식 다루듯이 계산해도 아무런 무리가 없다고요. 자, 무슨 말이냐면 이거 그냥 다항식 정리하듯이 3x 플러스 3y 마이너스 x 마이너스 4y 이거 그냥 정리하시면 2x 마이너스 y네. 그럼 나한테 구해달라는 게 이거 구해달라는 이야기구나 이 얘기잖아. 그치? 2x면 어떻게 됐을 거냐면 얘 2배니까 12, 6, 마이너스 6, 빵 이랬을 거 아니야. 그치? 얘에서 얘 빼달라는 이야기죠. 그럼 어떻게 됐을 거냐면 12, 7, 마이너스 7, 마이너스 2 이렇게 나왔겠죠. 그치? 이렇게 계산하셔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오케이? 5번, 6번, 5번 하나 별표야. 해보세요. SX를요, 뭐라고 정의했냐면, 원점과 A, B라는 좌표와 C, D라는 좌표를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의 넓이랍니다. 그죠? 그죠? 네. 그럼 이랬을 때 지금 행렬 3a-b면요. 일단 얘 먼저 구할게요. 3a-b는 어떻게 됐을 거냐면 얘 3배에다가 얘 빼면 되니까 0, 그 다음에 12, 그 다음에 16이네요. 이렇게 나오죠. 그지? 맞습니까? 그러면 행렬 3a-b는 이거란 말이야. 그러면 저기 지금 문제에 의해서 S3a-b는요. 얘는 뭐랑 똑같냐면 원점과 그 다음에 0,12 그 다음에 10,6을 세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의 넓이죠. 그치? 얘네를 세 꼭점으로 하는 삼각형의 넓이를 이렇게 정의하기로 했잖아. 그치? 맞습니까? 해석이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좌표평면 찍어볼게요. 얘가 원점 그 다음에 0,12 10,6 이 삼각형의 넓이가 궁금한 거지. 그치? 네. 그러면 지금 높이가 밑변을 10이라고 합시다. 밑변을 10이라고 하고요. 높이가 10이네요. 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12 곱하기 10이네요. 그치? 60. 네, 60 이렇게 나왔겠네요. 됐죠? 계산 틀렸네? 어디야? 여기네요. 10. 네, 고마워요. 여기 10이죠, 그치? 쏘리. 네, 10이고. 그러니까 이거 얼마입니까? 네, 50이네요. 이렇게 되겠죠, 그치? 네. 그다음 6번 마지막 하고 쉬었다 합시다. 42? 아니 뭐야 얘네들 뭐 하고 있는 거야? 문제 내가 뭐 잘못 적어놨네? 정답이 뭔데요? 어? 정답 50. 네? 아니 이거 어떻게 나왔어? A 플러스 B거. 우리 행렬 어떻게 나왔어? 5, 3, 10, 4 이거 아니야? 쌤, 저 굉장히 이상하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답이 굉장히 이상하지. 네. 이렇게 나와야지, 그치? 아니, 연립하면 되잖아 이거. 3배 할게 이렇게. 아니, 열리는데 이상하게 나왔어요. 이렇게 나왔을 거고 위에서 아래 거 더하면 7A가 뭐야? 28, 21, 56, 21이고 그럼 A는 4, 3, 8, 3 요거잖아. 그치? 네. 맞아? A 집어넣어서 내가 여기다가 계산하면 3B가 어떻게 되냐면 3B는 얘에서 얘 빼봐. 그럼 그게 뭐야? 3, 0, 6, 3이잖아. 그치? 그럼 B는 뭐냐면 여기다 적을게. B는 1, 2, B는 1, 0, 2, 1이지, 그치? 네. 보통 읽어줄 때 행 쭉 읽는 거야? 1행 쭉 읽고 2행 쭉 읽어, 보통. 네. 이렇게 나오지, 그치? 행렬 A 플러스 B면은 5, 3, 10, 4 요거잖아. 네.
그럼 이거 더하기 이거 아니야? 곱해가지고 네. 얼마야 그러면? 아, 50이죠 50. 우와. 5, 34 멀쩡해져갖고 마지막에 5를 3 얻었어. 했습니까? 네. 쉬었다가 곱셈 좀 합시다. 쉬세요. 지금까지 한 게 행렬이 뭔지에 대한 이야기 했고 행렬의 성분에 대한 이야기 했고요. 그 다음에 행렬의 연산 중에서 덧셈, 뺄셈, 실수배까지 했습니다. 오케이? 이제 하나 남았는데 행렬의 곱셈에 대한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여기서부터가 이제 진짜 행렬이 어려워지는 이유고요. 그 다음에 얘를 할 줄 아셔야 됩니다. 무조건. 그럼 행렬끼리 곱한다고 했을 때요. 행렬끼리 곱한다는 거는 뭐 기호를 이렇게 쓰겠죠. 곱셈 기호는 그대로 쓸 테니까, 그치? 그럼 만약에 내가 2 곱하기 2짜리 정사각형 행렬을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아이고. 자, 이 행렬 곱하기 이 행렬을 이렇게 곱하는 거잖아요, 그죠? 맞습니까? 그러면은 나 어렸을 때 나도 공부할 때 어떤 생각했었냐면 곱셈? 그러면은 같은 꼴에 같은 성분끼리 곱하면 되는 거 아니야? 덧셈 뺄셈 마냥, 그치? 덧셈 뺄셈 어떻게 했었어? 같은 꼴에 같은 성분끼리 더하고 빼고 했었죠, 그치? 그럼 얘도 이거겠네. 이거에다가 이거겠네 라고 했는데 절대 아닙니다. 이게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제 곱셈은 조금 특이합니다. 오케이? 자, 곱셈을 우리가 어떻게 진행을 하냐면요. 이렇게 합니다. 봐봐. 1행에 있는 성분, 봐봐. 곱하는 놈 앞에 있는 놈에 1행의 성분과 1열의 성분을 곱한 결과가 얘의 1행 1열의 성분이고요. 앞에 거에 1행과 뒤에 거에 2열을 곱한 성분의 결과가 1행 2열의 성분입니다. 곱셈의 결과에. 다시 또 봐봐. 그러면 앞에 거에 2행과 뒤에 거에 1열을 곱한 게 곱셈의 결과에 2행 1열의 성분이고요. 그 다음에 앞에 거에 2행에다가 뒤에 거에 2행을 곱한 결과에 2행 2열의 성분입니다. 곱한다는 게 뭔데? 라고 했을 때 봐봐. 여기 있는 놈과 여기 있는 놈을 곱하겠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하나씩 이렇게 하나씩 곱한 겁니다. 그럼 봐봐. 얘는 어떻게 됐을 거냐면 A11 그 다음 B11에다가 플러스 A12 B21 이렇게 됐을 거고요. 역하죠 조금? 네. 봐봐, 또 봐봐. 이거 그 메커니즘 그대로 쫓아오시면 돼요. 봐봐. 1행 2열을 곱하겠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얘랑 얘 순서대로 하나씩 얘랑 얘 이렇게 곱하고 더해주면 돼요. 얘는 어떻게 됐을 거냐면 얘는 이렇게 됐을 거고, 그다음 얘도 요 놈과 앞에 거에 2행과 뒤에 거에 1열을 곱하겠다는 이야기는 얘랑 얘 곱하고 얘랑 얘 하나씩 곱하고 더해주시면 됩니다. 이거에다가 앞에 거에 2행과 뒤에 거 2열 곱하시면 얘는 이건데 계산이 조금 역할 겁니다. 그럼 봐봐. 몇 가지 좀 연습 좀 해볼게요. 숫자로 얘가 1, 2, 1, 1 곱하기 3, 1, 1, 1 얘를 곱한다고 해봅시다. 오케이? 그럼 봐봐. 얘 곱셈의 결과는 어떻게 됐을 거냐면 자 이렇게 있을 텐데 1행 1열을 곱했죠, 그치? 어떻게 되는 거야? 얘랑 얘 곱하시면 되죠. 그 다음에 얘랑 얘 곱해. 그걸 뭐해? 더해줘. 얼마야? 3 더하기 2니까 5죠. 4, 3, 그러네. 3 더하기 2니까 5잖아요, 그치? 그 다음 얘는 1행 2열 곱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1에다가 2니까 3이네요.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한 거. 두 개 더한 거. 자, 얘는요. 앞에 거에 2행에다가 뒤에 거 1열 곱한 거는 2행 1열의 성분이지. 얘. 그게 뭐야? 3에다가 1이니까 4네. 얘는요? 2지. 이렇게 정의를 한다고요. 근데 봐봐. 이제 그 약간 이제 조금 오죠? 조금 오는데 봐봐. 그러면
자, 얘를 곱해달래요. 오케이? 얘를 이제 곱할 건데 잘 봐. 이렇게 돼 있는데 아까 그 인간이 1행 1로 곱하면 된다 그랬어. 해서 하나씩 했잖아 이렇게. 조금 당황스러워. 뭐가 당황스러워? 그럼 얘 누구랑 곱하지 이거지. 얘 누구랑 곱하지 이거잖아. 그래서 행렬은 곱셈이 다 되는 게 아니에요. 되는 꼴들이 있습니다. 그럼 뭐 해야 되냐면 잘 봐. 똑같은 거. 그렇지. 얘 봐봐. 얘 이거 두 개면 얘도 두 개여야 되지. 무슨 말이냐면 여기 얘가 지금 이게 이거 뭐야? 열의 개수지. 얘는 행의 개수 아니야? 그러면 앞에 열의 개수와 뒤에 행의 개수가 같을 때만 곱셈이 정의가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일단 밑줄 좀 칠게요. 어딨냐면 세로로 3개 있는 건 가로로 3개가 있는 거예요. 잠깐만. 어디 갔어? 다음 페이지 거기 다음 페이지 와봐요. 다음 페이지 박스 위에 있죠. 박스 위에. 자, 행렬 A 곱하기 B를 할 건데 이 앞에 있는 놈이 M 곱하기 K 행렬이고요. 뒤에 있는 놈이 K 곱하기 N 행렬이라고 했을 때만 이 곱셈이 정의가 됩니다. 왜? 앞에 있는 행렬의 열과 뒤에 있는 행렬의 행이 같을 때만 행렬이 정의가 되고 이 곱셈의 결과는 어떻게 되냐면 M 곱하기 N 행렬이 됩니다. 자, 그럼 봐봐. 예를 들어서 내가 만약에 1 곱하기 2 행렬과 2 곱하기 3 행렬을 2 행렬을 곱해볼까요? 이런 거 곱해볼게요. 그럼 1 곱하기 2 행렬이면 뭐야? 1행 2열이니까 이렇게 생겼겠죠. 얘가 뭐 이렇게 생겼겠죠. 1행 2열. 그치? 얘는 2 곱하기 2 행렬이면 그냥 2차 정사각행렬이니까 이렇게 쓸게요. 이렇게. 얘를 한번 곱해보겠습니다. 그럼 얘는 곱하면 어떻게 될 거냐면 잘 봐. 1행 다시 앞에 거에 1행과 뒤에 거에 1열을 곱했죠. 그럼 얘는 1행 1열의 성분이었겠지. 그치? 그게 뭐야 그러면?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했으니까 얼마야? 4 아니에요? 4? 네. 하나 곱하고 더했으니까 4잖아요. 얘랑 얘를 곱할 거면 하나씩 대응시켜서 곱한 다음에 더해줘야 되잖아. 얘는 얼마야? 4죠? 두 번째 거는요? 얘랑 얘 곱해 얼마야? 4지. 계산 결과 이걸로 끝 아닙니까 이렇게? 그럼 봐봐. 얘는 뭐야? 1행 2열 성분이지. 얘는 1행 1 곱하기 2 행렬이네. 그치? 그럼 봐봐. 얘는 행렬이 곱셈이 됐던 게 앞에 거의 열과 뒤에 거의 행이 같아서 곱해졌어. 맞지? 그리고 그 계산의 결과는 뭐가 나온 거야? 1 곱하기 2 행렬이 나온 거지 이렇게. 맞습니까? 네, 그래서 그 위에 별표입니다. 자, 다시 행렬의 곱셈은요 다정이 되는 게 아니고요. 앞에 거의 열과 뒤에 거의 행이 같아야만 곱셈이 정의가 되고 그 곱의 결과는 n 곱하기 n 행렬 그렇게 튀어나옵니다. 그 박스 자체를 알고 계셔야 돼요. 오케이? 그 다음에 밑에처럼 행렬의 곱셈이라고 되어 있을 때 얘는 2차 정사각행렬끼리 곱하고 있잖아요. 그치? 2차 정사각행렬끼리 곱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정의한 거고 편의상 밑에 얘 1번 있죠? 얘 1번 그거 하나만 좀 해볼게요. 자, 그 옆에 너가 답 보지 마시고 이거 한번 해보세요. 얘가 A, B 여기 X, Y 이거 하나랑 B, X, Y 이거 하나랑 처음에 이런 거 연습할 때 봐봐. 얘는요 몇 곱하기 몇 행렬이에요? 몇 곱하기 몇 행렬이야? 앞에 거 이거 몇 곱하기 몇 행렬이야 얘들아? 1 곱하기 1 곱하기 2 행렬이지 그치? 얘는요? 얘는 뒤에 거 얘는 2 곱하기 2 곱하기 1 행렬이지 맞습니까? 그 얘는 곱셈이 정의가 되겠네. 자 그리고 나서 자 이렇게 곱셈이 정의가 되고 얘 곱셈의 행렬의 결과는 어떻게 돼? 1 곱하기 1 행렬이겠지. 그래서 얘는 어떻게 했을 거냐면 그냥 얘랑 얘 그대로 곱해 그치? 어떻게 되는 거야? ax 더하기 by지. 얘는 어떻게 된 거야? ax 더하기 by 1 곱하기 1 행렬이라고 얘가 이렇게 그치? 그 다음 봐봐 얘 앞에 거 얘는 2 곱하기 1 행렬이지. 그 다음에 얘는 뒤에 거는 뭐야?
1 곱하기 2행렬이지. 이거 연습해야 돼. 1 곱하기 2행렬이지. 그럼 봐봐. 행렬이 곱이 정의가 되겠죠. 왜? 얘랑 같잖아. 앞에 거의 열과 뒤에 거의 행이 같죠. 그러면 곱의 결과는 뭐가 나오겠어? 2 곱하기 2차 정사각행렬 나오겠지. 그럼 계산해볼게. 그냥 어떻게 했을 거냐면 잘 봐봐. 이거 곱해나갈 때 행이랑 열 이렇게 구분하는 짝대기 하는 그거. 그럼 어떻게 될 거냐면 이렇게 하나 곱한 거지. 더 이상 곱할 거 없지. 이게 뭐야? 1행 1열 성분이었겠지 얘가. 그럼 얘는 AX. 그 다음에 얘 곱하기 얘 하시면 그게 1행 2열 성분이었을 거고 맞지? 얘는 이렇게 곱하면 BX. 이렇게 곱하면 BY지 그치? 이렇게 했을 거라고 얘가. 그 다음 얘도 봐봐. 얘는 2 곱하기 2행렬이고 얘는 뭐야? 2 곱하기 1행렬이지. 그치? 가로줄 하나, 둘, 세로줄 하나. 그치? 그럼 봐봐. 얘랑 같으니까 곱이 정의가 됐을 거고 곱의 결과는 2 곱하기 1행렬이 나오겠지. 자, 그럼 해볼게. 자, 이렇게 구분선 그어놔. 그치? 자, 그럼 얘는 하나, 둘이잖아. 그치? 그게 뭐야? AX 더하기 BY지. 얘가 2 곱하기 1행렬이니까 계산의 결과가 2 곱하기 1행렬이니까 이거 하나 적어놓고 그치? 그 다음에 이렇게 곱하면 CX 플러스 DY지. 얘가 이렇게 됐을 거라고. 맞아? 그 다음 밑에 것도 봐봐. 얘는 너무 간단한 게 봐봐. 얘는 2 곱하기 2행렬이고 그 다음에 2 곱하기 2행렬이니까 당연히 뭐 하겠어요 지금? 무조건 곱셈이 정의가 되겠지. 그 다음에 곱셈의 결과도 뭐야? 2차 정사각행렬이네. 맞지? 그럼 잘 봐. 2차 정사각행렬끼리 곱하니까 뭐가 튀어나와? 2차 정사각행렬이 나오지. 그치? 그래서 얘는 그냥 그대로 할게. 이렇게 돼 있을 때 어떻게 됐을 거냐면 AX 플러스 BY 그 다음에 AU 플러스 BV 그 다음에 얘는 CX 플러스 DY 그 다음에 CU 플러스 DV 이렇게 됐겠지. 그치? 맞습니까? 봐봐. 이 행렬의 곱셈이라는 게 너네가 숫자에서처럼 했던 것처럼 직관적이지가 않아. 그러니까 너네 어렸을 때 잘 생각해봐. 숫자 곱셈하는 거 있지. 그냥 9 곱하기 7이다 이러면 어렸을 때는 9를 7번 더한 거야 얘들아 이렇게 얘기하잖아. 원리적으로는 9를 7번 더한 거야 라고 얘기하는데 그걸 뭐해? 구구단처럼 외우게 시켜버리지. 그러고 나서 네가 너무 아무렇지 않게 쓰잖아. 왜? 그만큼 익숙해진 거야. 행렬도 마찬가지거든. 지금 곱셈하는데 어때? 좀 역하지. 왜? 익숙하지가 않아. 처음 배우잖아. 그지? 근데 이런 연산하는 거를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처음에 익숙하지 않을 때는 계속 연습하시면서 좀 익숙해져야 뭔가 좀 나옵니다. 결과가. 아시겠죠? 근데 연습할 때 가이드는 있는데 자 다시 행렬의 곱셈은 그 곱하는 메커니즘으로 인해서 다 정의가 되는 게 아니야. 그치? 다 정의가 되지 않고 만약에 두 개를 곱한다고 했을 때 앞에 열과 뒤에 행이 같아야만 곱이 정의가 돼. 맞지? 왜? 하나씩 곱해줘야 되거든 이렇게. 맞지? 자 그리고 그 곱의 결과는 어떻게 해야 돼? 얘 곱하기 얘. 즉 1 곱하기 1행렬이 된 거지 얘는. 얘도 봐봐. 얘랑 같으니까 정의가 되고 그럼 곱의 결과는 2 곱하기 2행렬 이거지 지금. 맞아? 이런 메커니즘을 가지고 계산을 한단 말이야. 오케이? 그럼 몇 가지 또 연습 좀 해볼게. 어디 갔냐면 다음 페이지에 예제 1번 해보겠습니다. 해보세요. 2행렬이고요. 뒤에 거가 하나, 둘 이거니까 2 곱하기 1행렬이지. 그치? 그럼 곱은 당연히 정의가 됐을 거고 얘랑 같으니까 곱은 정의가 됐을 거고 그 곱의 결과는 2 곱하기 1행렬 맞죠? 2행 1열 그치? 맞습니까? 그러면은 얘가 지금 말하는 뜻이 뭐냐면 이렇게 두 개 곱한 거 얘랑 얘 곱한 게 얘였고 그치? 앞에 얘랑 얘 곱한 게 얘였다는 이야기지 지금 맞지? 그럼 실제로 계산해 볼게요. 그럼 이게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곱했을 때 2xy고요. xy 더하기 xy니까 이렇게 곱했을 때 x 더하기 y네요. 그럼 얘랑 같다는 이야기지 지금 그치? 그럼 결국에 너한테 준 거는 뭐냐면 x 플러스 y가 얼마? 6이고 그 다음에 xy가 얼마? 7이지. 맞습니까? 그럼 얘는 합의 제곱에다가 곱을 2개 빼주면 되니까 얘는 얼마? 22 이렇게 나오겠죠. 그치? 맞습니까? 오케이? 자, 그러니까 다시 그거 좀 꺼내봐요. 문제. 그 뒤에 곱셈에 대한 성질 있죠. 그 다음 단위 행렬 이런 얘기 나올 거고 케일리 해밀턴 정리 뭐 이런 거 나올 텐데 여기서부터가 정말 어렵거든요. 행렬이. 그래서 일단 여기서 잠깐 끊을게요. 한번 개념. 연습 먼저 해야 되니까. 아니요. 이거 몇 문제 해야 돼요, 지금. 들어볼게요. 8번 볼게요. 얘는 가로줄이 하나,
두 개 있고요. 세로줄이 하나니까 얘는 2 곱하기 1행렬이죠. 그치? 맞습니까? 얘는 가로줄이 하나, 세로줄이 두 개 이렇게 있으니까 얘는 1 곱하기 2행렬이죠. 그치? 얘는요? 2 곱하기 2행렬이네요. 그치? 맞습니까? 1번 볼게요. 1번. 너한테 행렬의 곱을 구할 수 없는 것을 물어봤는데 행렬 A 곱하기 B면요. 얘가 2 곱하기 1행렬이고 얘가 1 곱하기 2행렬이니까 이거 두 개 같아갖고 얘가 연산이 정의가 되죠. 그치? 1번 맞는 거죠. 얘는 됩니다. 이건. 두 번째 뭐라고 되어 있냐면 AC A 곱하기 C라고 되어 있는데 얘는 A가 2 곱하기 1행렬이고 얘는 2 곱하기 2행렬이잖아요. 그치? 됩니까? 안 되죠. 실제로 왜 안 되는지 한번 볼게요. A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5, 1 얘가 4, 6, 0, 마이너스 1이잖아. 그치? 그럼 너 곱할 거야. 곱할 건데 이렇게 두 개 곱할 거지. 이렇게. 한번 봐봐. 얘 하나 이렇게 곱했어. 그 다음에 이제 이 열에서 얘랑 곱할 게 있어? 없어? 없지. 그래서 정의가 안 되는 거야. 알겠어요? 네. 그래서 이거 다르니까 정의가 안 되겠네. 답 2번이죠. 오케이? 다음에 9번 보겠습니다. 두 개 곱한 게 0이랍니다. 오케이? 두 개 곱한 게 0이래요. 그럼 봐봐. 얘가 요 놈과 요 놈을 곱해달랍니다. 이렇게. 2차 정사각행렬끼리 곱하면 2차 정사각행렬이니까 그대로 계산하겠습니다. 얘는 2x-y고요. 마이너스 2에 플러스 x니까 x 마이너스 2네요. 얘는 3y 마이너스 12고 얘는 6 마이너스 6 요거네요. 그치? 2, 4. 그래서 얘가 0행렬이어야 되니까 얘도 0이어야 되고 얘도 0이어야 되지. 그치? 네. 그럼 얘가 0이어야 되니까 x는 2죠. y는 4네. 확인해 볼까요? 집어넣어서 0 맞죠? 그치? 맞습니까? 그럼 x는 2고 y는 4였네. 두 개 곱한 거 얼마? 8이죠. 그치? 네. 그 다음에 10번도 보겠습니다. 10번은 지금 3개를 곱하고 있는데 순차적으로 진행하시면 되는데 봐봐. 얘가 곱셈이 정의가 되는지를 보셔야 되는데 어쨌든 2차 정사각행렬이었겠죠? 또 이렇게 돼서 2차 정사각행렬이었겠지. 그치? 그럼 곱이 다 정의가 되겠네요. 그죠? 순차적으로 하시면 되겠네. 해볼게요. 자, 이렇게 지금 계산하시면 어떻게 될 거냐면 얘가 D, 그 다음에는 0, 얘는 A, B, 얘는 C 이렇게 나오지. 그치? 그 다음에 뒤에 거 한 번 더. 이거 한 번 더 곱해달래요. 이렇게 되니까 얘는 B, BD, AB, 그 다음에 ABD 플러스 C 이거네요. 그치? 근데 이게 2, 마이너스 4, 6, 마이너스 5였다. 이 얘기잖아, 지금. 그치? 그런데 구해달라는 게 A 더하기 B 더하기 C와 D 값이잖아요. 그치? 그럼 B가 2잖아? 네. 근데 그럼 2D가 마이너스 4지? 그럼 D는 얼마? 마이너스 2지? A가 3. A 뭐라고? A가 3. 아, 이거 집어넣어서 계산한 거야? 네. A가 3이고 B는 얼마야 그러면? 2지, 그지? 그럼 B, A, B 다 알고 있잖아. 네. 그럼 얼마야? 6에다가 마이너스 12. 그럼 C는 12네, 그지? 아니지? 7. 7이어야 되네, 그지? 이렇게 되겠죠? 네. 그러면 A는 3, B는 2, C는 7, D는 마이너스 2지? 네. 다 뭐 해달라고? 10. 다 더해달래요. 그럼 얼마? 10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지? 오케이? 네. 그 다음에 하나 더요. 11번 해볼게요.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이요. 네. 아, 아까운데.